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만약에 기분 좋게 듣고 계시는지 또는 화를 내고 언짢아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를 카메라가 체크해서 저에게 데이터로 제공을 해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인류의 운명은 끝난 것이나 진배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잠시 그러다 말 거다. 위기 상황에만 잠시 그러는 것이지 평상시 상황이 되어도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임시적 조치가 대개 위기 상황이 종료되어도 지속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드는데 1948년 독립전쟁 당시에 비상시국을 선언하면서 언론 감시하고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을 합법화했던 이런 조치를 이스라엘이 취했는데, 그 상황이 종료되었으면 다시 원상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행위가 2011년도 되어서야 그 법이, 그 규제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화되어진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종료되어진다 하더라도 정부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명분들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노력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무화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했던 이것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무력화되어지는 그런 티핑 포인트로 작동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일이 급격히 증가되어지는 그 지점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라는 부분에서 조금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질문 하나를 뚝 던지면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개인정보를 오픈하세요. 제가 실시간 당신의 개인정보를 체크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당신의 건강을 국가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 아이고 건강 관리해 주세요 하지, 아이고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난 내 사생활은 당신 체크해 가는 거 못하겠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생활들은 그렇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제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가 석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솔루션의 주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그 해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자긍심을 좀 가져볼 만한 부분인데요.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 비누경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인류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인류가 손을 씻게 하는 행위, 이것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즉 비누로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다니는 비누경찰이 있어서 인류가 손을 씻게 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류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갔던 그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이 전 인류가 지금 손을 비누로 씻게 된 것이지, 경찰의 어떤 공권력이 작동되어져서 우리 인류가 손을 씻게 된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번에 어떤 개인의 사생활 정보들을 우리가 막 무단으로 침범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를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국가가 일정한 수준에서의 공권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런 위기를 지금 잘 극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공이 그랬다라고 이제 이분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자발성, 거기에 기인하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인류에게 건강을 선택할래, 개인정보 사생활 침범을 지킬래,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또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남겨진 숙제다.
그런데 정부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공권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선택이었죠. 결국 전체주의적 관점에서의 국민들의 사생활을 밀착 감시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율성 기반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각각 개인의 고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연대를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보시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지배적이었더랬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막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었다라는 논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통계적으로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 국수주의죠. 우리만 살겠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동일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조금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공이 다 그랬습니다. 세계의 지도자, 세계를 통제하는 나라라고 불려지는 그 초강대국 미국마저도 자국 중심적으로 이번 일을 바라다보고 접근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만약 이 일이 해결되어진다고 쳐도 그것은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노력인 것으로만 치부되어지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철저하게 연대하는 개념으로 바라다 봐야 된다라는 것이 하라리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이자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백신이 개발되어진다고 치면 그 백신이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어지든 그것을 인류 전체가 사용하도록 해주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독일에서 백신 개발하고 있는 그 회사를 미국의 자본으로 사들이려고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헤게모니를 행사하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 인류는 21세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될 텐데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상대로 한 또는 어떤 나라가 대처를 잘해서 그 나라만의 승리,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호모사피엔스 또는 호모데우스 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등의 책으로 굉장히 많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석학 중에 한 사람인 이 하라리 교수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음번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금 정리를 해 두었는데, 다음번에는 결국 전 세계를 이렇게 바라다보는, 국수적으로 자기 지역 내지는 자기 개인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이고 인류인 것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지금까지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